자,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 거야. 자, 6-1, 6학년 1학기 자이스토리 수학 5단원 저번 시간에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했었고요. 오늘은 제목 한번 봐봐. 띠그래프, 원그래프 해석하기, 그리고 여러가지 그래프 비교하기.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가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고 비교해서 분석해내는 거. 그걸 하려고 우리는 그래프를 배우는 거야. 자, 띠그래프 해석하기 한번 봐보자. 이 띠그래프는 띠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주제가 뭔가 봐봐. 가로수별 나무수.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로 많이 심는 나무가 무엇인지, 제일 적게 심는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나봐. 보통은 제일 많이 봤더니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은행나무를 45%나 많이 심는데, 이게 은행나무가 노란 잎이 가을에는 되게 멋진데 단 하나 흠이 뭐다? 그치, 은행의 똥냄새. 그거 밟고 여기 들어와 버리면 교실에 똥냄새 장난 아니죠. 근데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은행나무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다네, 피해 다닌대. 그리고 뭐 다른 나쁜 해충들이 은행나무에는 안 생긴대. 그래서 많이 심나봐. 은행나무 다음에 느티나무, 그 다음번 2위가 30%나 차지하고요. 벚나무, 벚꽃나무 많이 심지, 그치? 벚나무, 그리고 매화나무는 매실이 열리는 그 매화나무, 향기가 아주 좋죠.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했나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내용을 알 수 있겠지? 비율이 높은 가로수부터 차례로 써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매화나무입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 수는 벚나무가 15%인데 은행나무는 그것의 3배인 45%나 됐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 수의 차이도 3배가 될 거라는 거야. 전체 가로수를 100그루라고 논다면, 100그루라고 논다는 건 이 퍼센트 100으로 맞춰본 거야. 느티나무 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100그루 중에 30%니까 100그루 곱하기 100분의 30을 곱해주면 몇 그루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전체 가로수를 100%라고 했는데 매화나무는 10%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100%니까 전체는 매화나무의 10배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대. 따라서 매화나무 수가 4그루, 4그루였다면 전체 가로수는 그것의 10배니까 40그루 하고 이야기해주면 돼. 자, 그 옆에 원그래프 해석하기 봐보자. 원그래프 주제는 뭔가 봐봐. 기르는 동물별 학생수. 강아지를 키우는 기르는 사람이 제일 많네. 40%. 그 다음 고양이. 선생님은 여기에 들어가. 선생님은 옛날에 거북이도 키우고 좀 특이한 거 많이 키웠었는데 거미도 키워보고. 자,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토끼. 토끼가 가장 적네, 비율이.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 봐봐. 비율이 높은 동물부터 차례로 써보면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토끼입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학생은 강아지가 40%잖아. 앵무새 20%거든. 그러니까 강아지 기르는 학생을 앵무새하고 비교해보면 그것의 몇 배다? 2배다. 그리고 강아지 또는 고양이 기르는 사람. 강아지 또는 고양이. 강아지가 40%고 고양이는 20%야. 또는이라는 건 둘이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총 몇 퍼센트? 65%입니다. 전체 학생이 80명이라고 해봐, 얘들아. 80명인데 앵무새는 그 중에 20%거든. 그러면 몇 명이 기르지? 이걸 구하려면 전체 8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를 계산으로 쓸 때는 퍼센트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거라 했잖아.
그러면 수식으로 다시 풀어 쓰려면 거꾸로 그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서 곱해야 돼. 그래서 80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약분 다 하고 나면 몇 명 나온다? 16명 나온다. 자, 전체 학생 수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앵무새에 해당하는 학생이 16명인 걸 구했잖아, 얘들아. 20%가 100%가 되려면 5배죠. 그치? 그래서 실제 구해놓은 그 수에다도 곱하기 5를 해서 전체 학생 5, 6, 30, 80명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 자, 전체 학생 수는 앵무새를 기르는 학생 수의 몇 배다? 5배다. 따라서 앵무새를 기르는 학생을 만약에 8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5배 해서 전체 학생 수는 또 40명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 여러가지 그래프 비교하기 한번 볼게.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하여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대. 여기 봐봐. 이거하고 이거. 얘는 꺾은선 그래프고 얘는 뭐 원기둥으로 나타낸 그래프인가봐. 한번 봐보자.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쟀더니 세상에 한국 봐봐. 한국이 46이나 되네. 왜 중국이 없지? 한국의 미세먼지를 끌고 오는 중국의 그래프는 없네. 자, 이게 미세먼지 배출량인데 이거는 국가별 비교하기 위해 나타낸 거고 이 옆에는 우리나라 것만 하는데 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는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다 표현해 놓은 거네. 보통 늦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미세먼지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2월과 3월의 수치 봐봐. 엄청 월등하게 올라가 있죠. 자,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거래. 제조업 연소라는 건 태우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불을 끄는 걸 소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불 끄는 거를 소화기라고 하지. 자, 제조업에서 무언가를 만들면서 태울 때 나오는 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배출이 된대. 그리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도로가 아닌 곳에 이동할 때 오염되는 게 많은가 봐. 그 다음 도로 이동 오염원. 도로로 이동하는 차에서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를 얘기하나 보지. 그리고 6% 쬐꼬만해. 생산 공정. 무언가 기계가 돌아가고 만들어내고 이럴 때 6%.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연소. 에너지 산업을 할 때도 무언가를 태워서 나오는 게 4%. 비산업 연소. 산업이 아닌 거. 공장에서 뭐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 무언가를 태웠을 때 나오는 비율인가 봐. 자, 방금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얘 막대라고 했나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를 모두 비교를 해놓고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나 설명을 해놨네. 막대 그래프 봐봐.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얘 이야기하지. 우리가 딱 보니까 한국이 제일 많네 하고 금방 알아차렸잖아. 그 다음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하겠죠? 그 다음 꺾은선 그래프는 아까 뭐였어? 어떤 변화 양상을 볼 때 보기가 참 편한 거였지. 꺾은선 그래프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알아낼 때 편하겠지. 그러니까 뭐 너희가 한 해 동안 뭐 매월 몸무게의 증가량 혹은 너희들의 뭐 한 해 동안 매월 키를 체크한다거나 그런 거는 꺾은선 그래프가 더 편리하겠죠. 변화 양상이 눈에 띄게 보일 테니까. 자, 그 다음 띠 그래프 봐보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 요 띠 그래프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이거구나 하고 한눈에 딱 드러나지. 자,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해서 비율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데도 편리하게 쓸 수 있대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
자, 그 옆에 페이지 163쪽에 13번 봐봐. 성준의 학교 학생. 자, 문제에서 써먹을 힌트는 체크 좀 해놓을게. 16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해서 나타냈다. 기린을 좋아하는 학생. 기린. 30%지. 160명의 30%를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쌤이? 160 곱하기 퍼센트가 붙어 있다는 건 어떤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거거든. 수식으로 쓸 때는 2 곱하기 100을 원래대로 비율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100 하는 거야. 30을 100으로 나누네. 걔를 곱해줘야 돼. 요거 약분 계산하면 16 곱하기 3 해서 몇 명? 48명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19번 보세요. 보현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다. 뭘 제일 하고 싶나 보자.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인 학생이 35명이래. 35명이래. 35%가 35명이라는 건 눈치챘어? 1%가 곧 1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인의 학교 6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엄청 쉬운 문제야. 전체는 100%지. 1%가 1명이니까 100%는 몇 명이다? 100명이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세요. 2012년과 2018년의 효준의 농장에서 기르는 종류별 가축수. 2012년에는 오리, 닭, 소, 돼지. 소가 48%나 됐었어. 그런데 2018년에 오리, 닭, 소, 돼지. 소가 좀 줄었죠? 오리는 좀 늘고, 닭 좀 줄고, 돼지가 좀 늘었네. 그치? 자, 전체 가축수는 변하지 않았을 때 2018년의 돼지수는 2012년의 돼지수의 몇 배? 봐봐, 전체 수는 안 변했대. 그럼 퍼센트의 변화만 보면 되겠지. 그치? 2018년과 2012년 비교했더니 몇 배 됐어? 2배로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세요. 어느 여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목적지별 여행객 수를 구분해봤더니 동유럽, 막 체코, 폴란드 이런 쪽, 동유럽, 서유럽, 뭐 프랑스 이쪽은 다 섞여 있으니까 동남아, 베트남 뭐 이런데, 말레이시아 이런데, 그다음 기타. 기타가 되게 많네. 그러면 유형별 유럽 여행객 수. 봐봐. 이거는 전체 여행 그 목적지가 다 다른데 이 밑에 그래프는 유럽 여행만을 따로이. 그러니까 유럽 여행만이라는 건 요 부분 중에서 어떤 형태, 자유 형태로 갔는지 아니면 패키지 형태로 갔는지 기타 형태로 갔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치? 그러면 이거 답 쓸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읽고 써야겠다. 문제 한번 읽어봐봐. 서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람은 서유럽 어딨어? 23%. 23%이고요. 유럽 여행 시 패키지로 간 사람은 얼마입니다? 요거 읽어주면 되겠지. 38.7%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번 영상에 또 남기도록 할게. 오늘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있죠? 160쪽부터 165쪽까지 3장 풀어가지고 확인 맞도록 할게. 그리고 모르는 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수고했어.